여러분, 제가 그때는 몰랐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같이 일했던 다른 동료로부터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나 듣습니다. 제가 최고 등급을 받았던 그때 같은 팀이었던 어떤 분이 제 앞에서는 하나도 티를 안 냈는데 팀장님과 다른 동료 앞에서 1등이 저인 걸 알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일이 너무 많은데 일 많다고 말도 못하겠다. 또는 내가 일 많은지를 다들 좀 잘 모르는 것 같다. 또는 리더가 나보다 일을 덜 하는 애를 더 신경 쓰고 높게 대우해주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써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회사 밖의 사수 플래시입니다. 오늘은 티 안 내고 생색 안 내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리더와 동료에게 알리는 스킬을 몇 개 알려드릴게요. 저의 인스타 팔로워분이 몇 달 전에 이거랑 관련된 고민을 저한테 보내주신 적이 있어요. 일도 별로 없으면서 힘들다고 찡찡대는 팀원에 팀장이 꼼짝 못하고 우쭈쭈 하는 게 너무 꼴사납네요. 나는 묵묵스트인데 오히려 팀장은 이런 나는 막대하는 느낌이네요. 내가 더 편해서 그런가 싶으면서도 현타가 옵니다. 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분의 이 고민이 갑자기 딱 떠오르는 아주 공감이 가는 경험을 하나 하게 돼서 이 주제를 들고 왔어요. 왜냐면 저는 이 고민 관련해서 저만의 좀 확고한 생각, 저만의 해결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를 오늘 3개 공개할 테니까 여러분 쏙쏙 뽑아가세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경험 한 적 있으세요? 묵묵하게 열심히 일하는 나보다 말 많고 찡찡대고 근데 일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도 모르겠는 그런 직원이 더 대우받는 경험이요. 일단 오늘의 이야기의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가 겪어본 바에 따르면 그리고 제가 보고 배워온 것들에 따르면 회사는 퍼포먼스 싸움이다. 퍼포먼스는 필수다라는 겁니다. 이 회사는 성과를 내는 곳이에요. 성과는 또 곧 퍼포먼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숫자 자체도 성과고요. 숫자를 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도 성과고요. 내려고 노력 중인 것을 알리는 것도 성과라는 겁니다. 왜냐면 회사는 효율을 원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직원의 성과, 퍼포먼스를 큰 비용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 쉽게 파악하고 싶어 합니다. 속상하죠. 근데 대부분의 회사가 그렇더라고요. 결국 내 성과, 내 노력을 알리는 것까지가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착한 사람이 좋아. 뒤에서 묵묵히 키다리 아저씨처럼 챙겨주는 사람이 좋아. 라고 말하면서 정작 그런 사람이 있어도 뒤에 있어서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 그런 상황 같은 거죠. 근데 또 그 와중에 좋아한다, 사랑한다, 어쩐다 하면서 온몸으로 내 앞에서 사랑을 막 표현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나를 울리기도 하고 나쁜 사람이어도 빠지게 되는 그런 사람 심리랑 비슷해요. 제가 친구들한테도 말 안 한 건데 최근에 이거랑 좀 관련된 웃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얘기 여러분한테만 한번 썰을 풀어볼게요. 일단 저는 K 장녀예요. 그래서 그런지 뭐 티내고 생색내는 걸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바쁘게 일하는데 그걸 모르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인사고과 최고 등급을 받았었다 했잖아요. 그때 저희 팀에서 딱 한 명만 최고 등급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제가 받았습니다. 또 저희는 대표 직속 부서여가지고 팀장님이랑 대표님이 직접 평가하고 결정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다시 생각을 해봐도 제가 받을만 했어요. 열심히 한 건 당연하고 진짜 물어볼 것 없는 그런 일들, 새롭게 하는 거, 위에서 원하는 진짜 다양한 프로젝트들까지 전부 병렬로 아주 잘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내 행사에서 제가 PT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 임원분이 저의 행보와 역량을 공개적으로 칭찬까지 해주셨어요. 자, 여기서 말하고 싶은 첫 번째, 생색 싫어한다고 말하는 저도 결국 퍼포먼스를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건데요. 자, 일단 이어서 얘기를 계속 해볼게요. 저는 이렇게 최고 등급을 받고 임원, 대표, 리더한테 인정을 받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는 몰랐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같이 일했던 다른 동료로부터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나 듣습니다. 제가 최고 등급을 받았던 그때 같은 팀이었던 어떤 분이 제 앞에서는 하나도 티를 안 냈는데 팀장님과 다른 동료 앞에서 1등이 저인 걸 알고 왜 내가 아니냐, 내가 더 열심히 했다, 나 야근도 꽤 했다, 선임 빈자리도 엄청 잘 채웠다 라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듣는 팀장님은 어르고 달래고 들어주고 위로하고 또 뭐 이것저것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러고 나서요 여러분, 한 6개월 뒤에 제가 퇴사하는 날 이분이 대리로 진급을 합니다. 이 얘기와 상황을 떠올리니까 갑자기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팀장님이
얘는 일할 때 얼굴에 감정이 티가 나 라고 말했던 적도 있습니다. 즉, 팀장님은 이분을 편하게 대한다고 대했지만 마냥 편하게만은 대하지 못했던, 즉 신경 써서 대할 수밖에 없었던 직원이었던 거죠. 저는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나니까 이런 결론에 이르릅니다. 아, 회사에서 울고불고가 가능하구나. 어쩌면 땡깡 부린 만큼 앓는 소리 한 만큼 뭔가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 아, 그러면 진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묻히지 않게, 진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눈에 띄고 대우받을 수 있게 그들만의 퍼포먼스가 필요하겠다. 이거 빨리 여러분한테 알려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울지 않아도, 땡깡 부리지 않아도, 남들이 알면 창피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고도 동료와 리더에게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일이 너무 많은데 일 많다고 말도 못하겠다. 또는 내가 일 많은지를 다들 좀 잘 모르는 것 같다. 또는 리더가 나보다 일 덜 하는 애를 더 신경 쓰고 높게 대우해주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써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고민 상담입니다. 저 일이 너무 많아요. 못하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으세요? 저는 좀 못하겠거든요. 그때 저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리더에게 가서 말합니다. 팀장님, 제가 요새 담당하는 일이 좀 많아져가지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어떻게 잘 조율해서 진행하면 좋을지 팀장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라고요. 뭐 약간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나 일 많아. 못하겠어. 아니면 나 하는 만큼 대우 좀 해줘봐. 라는 식으로 땡깡 부리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이 많다. 그래서 어렵다. 이 상황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조언과 도움을 받고 싶다. 라는 식으로 말해서 땡깡 느낌 안 들게, 근데 나 바쁜 거는 알 수 있게, 그리고 나 힘드니까 도움도 받을 수 있게, 그리고 팀장이 나를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잘하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는 인재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할 때 찡찡대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어려워서 조언을 구한다는 느낌으로 가야 합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진짜로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입장 바꿔서 본인이 리더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찡찡이가 좋아요? 얘가 좋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입니다. 메일 그리고 보고서 쓰기입니다. 내가 나 일 많이 해 라고 소리치면서 나를 드러내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근데 메일이랑 보고서는 내가 아무리 일을 안 한다고 하고 싶고 일하는 나를 숨기고 싶어도 나를 드러낼 수밖에 없게 합니다. 자, 일이 많잖아요. 그럼 소통할 거, 보고할 것도 많아지죠. 저는 구두로만 보고하지 않았어요. 보고할 땐 웬만하면 보고서를 써서 가거나 아니면 메일로 소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책상 위에 놓여진 보고서를 보고 메일함에 적힌 내 이름을 보고 내가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를 알 수밖에 없게 돼요. 회사는 다들 바쁘니까 말로 한 거는 다 흘러서 잊혀집니다. 근데 보고서와 메일은 어떻게든 기록으로 남으니까 안 보고 싶어도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적힌 내 이름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보일 때마다 나란 사람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하고 잘하고 있는지를 알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팁입니다. 마지막은 좀 귀엽고 웃긴 팁이에요. 바로 액션 크게 하기입니다. 저는 성격도 좀 급하고 하는 일도 많고 이랬어서 진짜 바쁠 때는 막 빨리 걷고 뛰어다니고 했어요. 그리고 서류 찾을 때도 막 빠르게 여기저기 건드리면서 찾고 책상 위에 막 서류 올려두고 업무 일지에는 포스트잇 엄청 붙여놓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회의할 때는 그 포스트잇 잔뜩 붙은 그 메모천지인 업무일지 들고 가서 또 거기다가 필기를 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많아? 왜 이렇게 바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심지어 팀장님은 저한테 일 시키려고 막 얘기를 하고 계셨는데 제가 그 할 일 많이 적힌 포스트잇 막 붙어있는 업무일지에다가 막 적으니까 보다가 야, 너 이렇게 일 많아? 좀 조절해야겠다. 야, 나랑 업무 분장 얘기 좀 하자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은요, 보이는 걸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말로 나 바빠 라고 할 거 아니면 뭐 하나 할 때 액션 크게 해보는 게 좋지 않겠어요? 자, 아마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아, 회사 생활 진짜 피곤해.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근데 언제나 말하지만 안 해도 돼요. 필수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얘기를 듣고 뭔가 와닿는 게 있다면 또는 시도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또는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지려면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저 상대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 사이의 불완전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노력하는 거겠다.
내가 저 사람의 불완전함을 메꿔줄 수 있게 한번 이 노력 해봐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오늘 이야기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의 더 나은 회사 생활을 위한 팁을 가지고 와볼게요. 그럼 안녕.